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수익 관리에 크게 도움드리고 있는 성공 투자 하모니 케어 뉴스 국내 첫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주창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이 안 좋을 때 잘해주면 장 좋아질 때 복을 많이 받는다. 그것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한 노력은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그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지, 주식시장만 조금 뭐 예를 들면 난해한 시장, 또 어려운 시장, 또 복잡한 시장이 오면 도망갈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남한테 돈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니케어 주스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크게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케어맨 클럽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좀 바쁘셨죠? 최근에 보면 아침에 좀 바빠요. 저도 좀 바쁘고. 자, 바쁜 만큼 그만큼 좋은 또 수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장인분들이 주식 투자하기가 상당히 힘든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고 수익을 내야 되는 구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9시 반부터 한 11시 사이 또 이런 때부터 이제 장이 달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시간대 대부분 또 회의 끌려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짬짬이로 잘 만들어 내시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투자하려고 애를 쓰고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뭔가를 처리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 그 공부 잘못한 거지. 어디 경영자가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잘 못하는 건 무조건 뭐 한다? 기본이 아웃소싱이다라는 것도 물론 그 아웃소싱 업체를 잘 찾아야겠죠. 그것이 머니케어뉴스 케어맨 클럽이라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예를 들면 지론, 뭐 어떻게 보면 경험을 또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알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 20대, 30대는 자기가 뭔가를 갖다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꿈도 크고. 자,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 50대나 60대 분들은 안 겪었을까? 똑같은 겁니다.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어제 보니까 손석희 씨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보게 되는데요. 시대별로 상황만 다른 것이지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별로 없다.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건 그러니까 사람이 200만 원 벌때 예를 들면 돈이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나 지금 경제가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500, 600 이렇게 벌어도 돈이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같은 것이다라는 것들이죠. 어찌 보면 삶의 행복이라는 것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투자 철학을 가져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거나 선순환 투자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은 좋아요. 자, 오늘도 BHI에 대해서 여러분 수익 실현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거 뭐 추가 드립으로 의견 드리지 않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속으로 다 지금 3일째 쭉 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BHI 같은 경우도 사실 밑에서 좀 치고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튼 또 탄력성이 좋은 BHI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잡아드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또 이 정도 이상 냈으면 아마 제가 생각하는 10% 정도 수익 나셨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제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브리핑방에 10만 1,000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딱 요 수준이 9.74인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중간적으로 살짝 또 위로 올라갔으니까 물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한번 정리하고 나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자, 2020년도 96번째, 4월 17번째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어떠세요? 3월달 봐도 4월달이나 큰 차이가 없죠. 오히려 4월달에 더 좋은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또 시간과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 대기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가만히 또 생각해 보시면 또 현대차 관련된 것들도 자기 자리 잘 잡고 살살 올라올 준비를 또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돼요. 돈이라는 것들은 일정 주기를 두고요. 섹터별로 좀 돌아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도타기 하고 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머니큐어 뉴스는 항상 그런 것들을 잘 타고 다니는 또 파도타기의 달인 또 케어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또 추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I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여러분 이맘때쯤 제가 여러분 이 동종목에 대해서 리포트 드릴 때 가동률이 60에서 70%대 가고 하반기 때 80%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DBI 텍도 이맘때쯤에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수익을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가동률이 95%까지 간다 이런 뉴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접한 뉴스는 그런 것들이고요. 당연히 제조업 같은 경우 특히 반도체 이런 것들은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수익성이 좋아지겠습니까? 예, 당연히 좋아지겠죠. 자, 그 부분 때문이라도 올해도 실적 전망은 양호하다라고 하고요. 지난해 제가 리포트할 때보다 영업이익률이 한 9% 정도 이상 올라온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I텍도 지금 당장 또 반도체 호황기에 상당히 좋은 또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전력 반도체 부분에서 아주 파워풀한 회사는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업황이 좋으면 DBI텍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뭐 또 실적이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요거래요. 예, 직원들한테 복리후생비 좀 쓴 거, 일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면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도 해주는 거, 이런 거 갖고 주가를 떨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뭐 조정이 들어오든 뭐 하든, 그래서 지금 1분기 때 이제 실적 발표 때가 조금 있을 텐데, 그때가 조금 안 좋을 거예요. 최근에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많이 올랐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눌림시에 공략해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어때요? 예, 요걸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1분기 때 실적 우리가 발표가 나올 땐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 얘를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적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BI 텍이 실적이 발표가 나올 때가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예,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고점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럼 그 고점하고 중간에서 자리 잡는 그 구간을 사이를 우리가 플레이 해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가이던스와 또 체크를 해가면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해야겠죠. 지난해 우리가 전망이 좋을 때 주가가 어디까지 가나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가 820억 영업이익이 나올 때 여기 지금 11만 4천 원 정도 찍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올해는 88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정도 찍어주는 건 저 업황이 다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11만 원 초과하는 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우리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자, 그럼 최근에 주가 하락한 이유는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부터가 있습니다. 일단 매크로가 안 좋아졌죠, 여러분. 그죠? 그건 다 공이 인정을 하실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분기 실적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고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요. 자, 실적 발표할 때 분명히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할 거예요. 뭐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왜, QOQ 대비해서 뭐 40% 이상 뭐 영업이익이 빠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선수들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눌림이 들어올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것도 여기 지금 60일과 20일 라인이 아직 선회 중이잖아요. 그럼 얘는 일봉은 한 번 정도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모니터링 하는 주가는 9만 원대부터 해서 약 한 9만 여기 한 5천 원? 이 정도 사이 정도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지금 매수 포인트를 체크를 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반기 가는 기간 동안에 뭐래요? 예, 바로 11만 원 정도 사이를 보고 플레이 해 나가면 좀 좋습니다. 자, 그럼 9만 한 2,500원에서 11만 원 정도 사이면 우리가 기본 수익률 충분히 나오나요? 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레이 할 수 있는 구간 안에 들어선 종목이 있다. 바로 DBI 때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요거. 그죠? 요건 고용 테크놀로지가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스마트 가전부 자동차 산업 패키징 이쪽도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FC BG에 돌아가고 막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당연히 무조건 좋은 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좋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어쨌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매출과 영업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것들은 일단 실적이나 내용들은 상당히 좋아. 올해도 한번 컨센서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YY 대비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이익률 생각해 보면, 뭐 14에서 15%면 그건 뭐 양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밸류에이션 부분도 적당히 쳐줄 수가 있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갖고 뭐 길게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성장하는 폭이네. 그래서 선반영해서 올라온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주가는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어요. 그럼 우리가 본 건 있어. 그래서 35,000원은 올해 중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전제 조건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올 거냐? 여긴 아니잖아. 그렇죠? 그걸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산한 구간이 바로 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25,000원 요 정도부터 해서 지금 35,000원 요 사이에서 플레이 해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저 35,000원 자리를 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3분기, 4분기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대부분이 우리가 흑장 수축을 하는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내려오다 지금 최근에 매크로 개선되면서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위로 확 치고 가면 일단 굿바이 하는 거지만 눌려준다라고 생각해보면 바로 27,500원대 다 왔어요. 여기 오면 일단은 우리가 공략을 해줘야 되는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모니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500원인지 28,000원일지 이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주면 아주 심플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공략주 체크를 할 때는 항상 보면 어디서 공략을 하고, 그럼 제가 뭐 두세 종목을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고, 바로 달려버리고, 그렇게 가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 체크해 놓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항상 들어왔을 때, 저는 항상 저렇게 됐을 때, 알람을 걸어둬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굳이 뭐 서둘러서 매수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 구간에 들어오지 않으면 공략을 하지 않는다. 매수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 유동성에서는 절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4월달 중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저는 현금 비중을 늘리려고 하더라도요. 이게 잘 안 늘어나요. 왜냐면 수익을 쫙 만들어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현금 비중 글쎄요 저는 뭐 좀 공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현금 비중 20%고 조금 중간 난이도가 30%고요. 좀 보수적인 분들은 40%. 물론 개인의 투자 비용이 투자가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투자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현금 비중이 되게 낮게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를 맞을 때도 항상 더 데미지가 세게 먹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소탐 대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권장 사항입니다. 현금 비중은 30% 정도가 적당하고요. 나머지 걸 가지고 공격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CIS, 뭐 전고체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 좋은 또 옵션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고체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보면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보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전고체 관련된 관심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우리가 자리를 잡은 구간까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테마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포트폴리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이스스펠트 케미컬, CIS,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정보치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그중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비일 때 공략을 해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실적이나 내용을 볼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 그래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니까 투자할 만하다라고 할 수가 여기가 좀 이상하긴 한 거였어요. 사실은 어쨌든 지금 최근에 보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현대차 관련된 뭐 전고차 생산 라인이라든지 로봇에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면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공방을 열심히 치고 있잖아요. 보통 제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격이 상당히 큰 것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상당히 폭발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략을 할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살 때는 11,000원짜리 정도쯤 됐을 때가 그것도 가장 유효한 공략 자리지 않나라고 생각 조금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서두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HVM 같은 경우 다시 들어갔죠, 제가.
글쎄요, 아니, 뭐라는 거야. 여기서 수익 내고 바로 3일 있다 다시 들어간다? 예, 이 종목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스페이스X 상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올라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하방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번엔 비중을 좀 더 많이 담겠다, 20%까지 확장하겠다, 이런 뜻으로다가 진행을 한 겁니다. 이 자리면 다시 어떻게 돼?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매크로 뭐 이런 거 안 좋을 때 찍어준 자리가 어디예요? 예, 8만 원은 받아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96,600원에서 우리가 8만 원 다시 온다고 해도 비중 확대한다고 해서 나쁘겠습니까?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비중을 너무 작게 가고 나면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미가 또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수익을 나면 다 땡큐긴 한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거 같은 경우 마지막 또 우리가 한 번 또 5월달 승부를 해서 한 번 또 수익 낼 수 있는 뭐 금방 올 것 같아. 뉴스가 자꾸 돌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여러 번 캐리할 수 있으면 여러 번 하면 되는 거지 뭐.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또 플레이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어는 어떠세요? 비슷하게 움직이는 형태이긴 한데, 스피어 같은 경우는요, 물론 좋은 거긴 합니다만, 너무 진폭이 크고, 조정도 들어오려면 멋있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아주 널뛰기야. 여기에는 쉽게 말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든 종류에서 이런 차트의 모양을 볼 때 말입니다. 투자하는 사람,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움직이면 더더욱이나 좀 난잡한 시장이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보다는 저는 뭐 조금 뭐 수익 덜 나면 어떻겠습니까? 자, HVM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좋겠고, 얘는 돌림이 좀 덜 들어왔어. 그리고 또,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에다 대고 질러내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난 그런 건 또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런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또 확 올라가면 또 확 끌어내리고 뭐 이렇거든. 그래도 적당하게 또 트레이딩 할 때도 이게 또 자기 성향에 맞는 것들이 있어요. 같은 테마가 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채널은 대부분 이제 시니어들이니까 HVM 정도로 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로 이야기 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조금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에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